자,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그 블렌더를요, 공모전 포스터 제작을 위해서 300dpi급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내보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블렌더 강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일러스트 파일을 해상도 300dpi급의 DPI는 인쇄할 때 부르는 단위죠. 보통 이제 픽셀, PPI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도트 프린트, 점 찍는 방식으로 그 돛이 들어간 단위고요. 일러스트에서 만든 걸 JPG로 300dpi로 내보내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웹용 저장 방식과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서 300dpi, 150dpi, 600dpi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절차를 모르면 전혀 못 내보내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D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지, 특히 이미지로 내보낼 때 DPI에 맞추기 위한 그런 노하우도 있으니까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은요, 정확한 크기는 원래 이제 세문서를 만들 때 세팅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 있는 아트보드를 누르면 인쇄에 맞는 현재 문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무조건 아트보드라고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594에 42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일러스트에서는 문서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 못해요. 포토샵은 현재 이미지 파일이 있다. 이미지 크기를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캔버스 사이즈로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캔버스를 통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주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아트보드에 이걸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크기를 비로소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자, 그건 그거고, 지금은 제가 준비한 크기는 A2 크기의 이미지 크기입니다. 그래서 위드와 하이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밀리미터와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픽셀과 뭐 단위들이 워낙 복잡하니까. 자, 일단 내보내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파일에 보시면 익스포트, 내보낸다는 뜻이죠. 익스포트에 보시면 익스포트 as 단축키가 없어요. 세이브 포 스크린이라는 거, 화면에 보이는 걸 내보내는 뜻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웹용 저장,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S 컨트롤 시프트 알트 누르면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 누르면서 S 키를 누르시면 이게 72dpi로만 내보내는, 일반적인 영상은 이렇게 내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인쇄용이거든요. 익스포트 as 단축키 없어요. 누르시고 내보낼 위치에서 파일 형식을 JPG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JPG 골라봤고요. 지금까지는 문제 없어요. 자, 익스포트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낯섭니다. RGB 모드냐 CMYK 모드냐를 여기서 결정해 주기도 하고요. 거기서는 만약에 CMYK 모드를 원한다, 그럼 CMYK. JPG는 퀄리티가 높아야 됩니다. 최고로 높이는 거는 이렇게 올리는 게 제일 편하고, 아주 간편하게는 맥시멈. 원래 10 제일 높은 겁니다. 파일 크기가 커질 수가 있어요. 파일 크기가. 다음 리솔루션, 해상도죠. PPI, PPI, DPI 비슷한 동일한 개념이라니까요. 300 PPI 이렇게 맞춰보고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내보낸 겁니다. 내보낸 다음에 이걸 포토샵에서 열어볼게요. 300dpi급이 어느 정도의 픽셀을 말하냐, 너비와 높이가 몇 픽셀이냐. 그러면 렌더링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영상은 내보내면 72dpi거든요. 근데 인쇄용으로 내보낼 때는 좀 커야 돼요.
픽사베이에서 이미지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때 크기가 다 틀린 거 보셨죠? 웹용 그냥 간편하게 쓸 나중에는 가장 큰 거는 픽셀 수가 많은 거는 인쇄용이거든요. 자, 제가 포토샵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포토샵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300 DPI로 내보낸 JPG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출품되는 작품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자, 모드는 CMYK로 잘했군. 약간 CMYK는 약간 붉은 색깔이랑 청색이 약간 차이가 조금 나요. 잠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허점 보이죠? 예. 일단 육안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1. 컨트롤 1은요, 실제 크기 보기예요. 아니, 이렇게 크게 만들었나? 네, 상당히 크고요. 이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미지 사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솔루션 300은 7018픽셀에 높이 4962라고 하는 엄청난 크기로 만드는 거고요. 혹시 누군가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메가 좀 보이는데 이거 파일 용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보실 때는 꼭 보기에 세부 정보창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14MB. 14MB. 여러분들이 만약 20MB 제한이 걸린다면 저는 일단 문제없이 준비했습니다. 이게 왜 이 메가바이트 파일 크기가 차이가 좀 나냐면 다양한 이미지 컬러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게 되면 JPG들은 거기에 따라서 파일 크기, 파일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하얀 백지에 검은 글씨 하나 있으면 되게 싸요. 아주 싸게 납히는데 거의 막 5만 가지 색깔, 뭐 무지개 컬러 막 다양한 컬러가 있으면 10메가, 20메가, 10메가씩 증가해서 막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3D 프로그램 중에서 블렌더라고 하는 오픈소스 무료 이미지, 무료 3D 프로그램, 제가 3D 프로그램 중에서 블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00 DPI급의 이미지로 나가는 그런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요 픽셀 수에 맞게 너비를 맞춘다거나 그렇게 해주셔야지 안정적인 해상도를 갖고 있는 이미지 품질이 깨지는 거를 인쇄물에서는 많이 보거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포스터 만들 때 쭉 누리면 뿌옇게 보이고 사람 눈동자를 실제 크기로 봤을 때는 아주 작게 보이거나 어떤 분들은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픽셀 수가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픽셀 수. 눈의 안쪽에 홍채에 있는 어떤 몇 픽셀까지 보인다면 고해상도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블렌더에서 익스포트, 즉 내보내기 설정을 통해서 7000, 예, 저 정도 같은 경우는 7000 픽셀, 예, 7000 번호가 안 좋죠. 7000 픽셀 정도까지 맞춰보고 몇 픽셀 정도 늘리는 건 괜찮습니다. 자, 7000 픽셀짜리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모델링한 소스인데요. 카메라 뷰, 그 다음에 홈 키를 눌러서 자, 이게 홈 키를 딱 눌렀는데 꽉 차게 보이죠? 여기 특히 블렌더는 홈 키를 누르면 꽉 차게 보여주는 특성이 있어서 자, 좋아요. 이 상태에서 영상 내보내기를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내보내기 설정이죠. 어차피 렌더하는 거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EV라는 것과 사이클은 더 많은 입자, 더 많은 색깔이 들어가서 멋지게 나오는데 용량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EV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 놓고 사이클에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자, 32 중에서 30, 예, 단계 나왔네요.
조금 품질이 좋게 나온대요. 아주. 자, 중요한 건 렌더러를 포토 리얼리티, 사진에 가깝게, 이거는 뭐 노멀하게. 자, 물론 일부 빛이나 조명 같은 거는 렌더러 세팅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해요. 자, 지금 이 시간이 뭐 중요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3D 블렌더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이걸 누르고 보면은 이게 바로 크기거든요. 리솔루션. 이게 크기예요. 요거를 1900 노 7000, 정확히는 7018이고요. 자, 이 장면도 보겠습니다. 네, 이게 7018 잡고 있네요. 가로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 높이가 4962 정도 돼야 된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높이 값에 해당되는 거를 4962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제로. 자, 일단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는 건데, 이렇게 놓고 휠을 좀 당겨 볼까요? 요거 이 해상도와 이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아직 그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요 정도에다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배경을 살리지 못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보여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 이걸 32단계에서 여기 될 때까지를 꼭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네요. 좀 뒤로 나가자. 렌더러에 따라서 안 뜰 수 있기 때문에 렌더러 세팅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이거는 씬 세팅, 즉 아웃풋 세팅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혹시 빛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렌더러를 다시 EV로 바꿔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게 이런 설정에 따라 틀리니까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내보내기, 여기 다 렌더링이 다 끝났다고 나왔으니까 내보내기는 렌더 이미지로 내보내기 가신 다음에 지금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클 렌더러는 사실감을 주지만 일부 빛 같은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은 조금 렌더러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해요. 그러니까 EV 아니면 사이클. 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여기 좀 나와 있죠. 해상도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리메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하나하나가 입자가 새겨지면서. 이 고해상도도 영상 못지않게 렌더링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쉬는 시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내보내진 영상은 이미지 파일로 해서 뒤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렌더링이 다 끝난 다음에 포토샵에서 그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9메가짜리 7000 픽셀에 5000 픽셀에 가까운 4962 픽셀짜리 드디어 이미지 한 장을 받았는데, 이걸 포토샵에서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준비 중인 공모전에 나갈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사이즈로 확인해 보면 7000짜리, 7018짜리. 그 다음에 방금 렌더링한 거를 파일의 오픈을 통해서 열어볼게요. 자, 지금 열어본 이미지입니다. 컨트롤 1, 100% 보기. 야, 확실히 크네요. 그리고 이미지 메뉴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 해상도에, 이 해상도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일러스트에 준비한 포스터 툴이 있는데,
예, 지금 보이는 요 이미지 위치에다가 이 대상을 좀 띄워보고 가져오겠습니다. 이 혹시 이렇게 준비하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픽셀 수리가 많으면 용량이 커질 수가 있어요. 트랜스폼에서도 명확한 크기를 여기서 이제 밀리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그런데 얘를 좀 띄워보고 방금 그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일의 플레이스 가져오기, 어떤 사진방에 가서 준비한 이미지를, 원래 이런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편집한 다음에 그 해당된 이미지와 별개의 이름으로 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렌더링한 이미지 그대로 쓰는 거 아니니까. 더블 클릭. 자, 여기 구석에다 놓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미지가 상당히 좀 크죠? 요게 300dpi급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 그 네모나게 그리듯이 가져오는 방법이 제일 좀 좋은데요. 제가 클릭만 했네요. 파일의 플레이스 똑같이 누르고요. 파일의 플레이스 똑같은 이미지 찍고, 이렇게 보이는 요 장면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끌어서 문서에 집어넣으시는 게 제일 크기에 맞게 딱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게 바로 그런 해당된 이미지고요. 화질이 그만큼 좋겠죠. 자, 바로 이 친구를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보기, 컨트롤 A, 컨트롤 C 모두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이 자리에다가 컨트롤 V 붙여 보겠습니다. 사이즈 똑같죠? 사이즈 똑같죠? 예. 사이즈가 똑같은 진짜, 예. 즉 그만큼의 의미. 컨트롤 T 눌러도 윤곽이 똑같은 윤곽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300dpi급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편집하실 때는 여기서 편집한 이미지를 특별히 편집할 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써도 되겠고, 혹시나 다른 편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화면 앵글에 맞게 나는 그림을 줄을 이렇게 배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실 때도 그런 걸 고려해서 하듯이 이렇게 만약에 이미지를 준비했다면 여기다 뭔가를 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배치하고 여기다 타이틀을 뭔가를 써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 편집 없이 포토샵 작업을 없이 만약에 가져온다는 가정하에서 한 거기 때문에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요만한 크기의 이미지로 해서 편집된 이미지 작업을 해서 거기다 가져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 보여드려 봤고요. 이게 이런 데가 이렇게 남으면 안 되니까 이걸 얼라인에서 이 얼라인 창을 맨 꼭대기에 보시고 아트보드 크기에 맞추는 걸로 해서 화면 가운데 수평과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들어간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어떤 문구와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따단.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비록 아주 깔끔한 포스터 작업이 별도의 이미지 작업 없이 준비한 그런 작업 업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림을 통해서 포스터, 사진을 가지고 포스터, 3D 하시는 분들은 3D 안에서 핵심적인 이미지 포스터. 자, 그렇게 해서 별도로 블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00dpi급의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를 나가서 편집할 수 있는 어떤 포스터 작업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참고로 이 크기 우리가 알고 있는 594, 420 가로 형태 밀리미터 A2 크기는 가장 일반적인 가로형, 세로는 420에 594 밀리미터
A2 크기 세로형은 가장 일반적인 포스터 이미지의 크기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A4 용지보다 2배가 큰 게 A3고요. A3 두 개를 겹친 것처럼 보이는 애가 바로 A2입니다. 이 A2보다 더 큰 포스터는 A1이라고 하는 이렇게 점차 번호가 줄어들면서 포스터 크기가 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4 용지 복사직만한 포스터는 거의 못 보셨죠? 2배 정도 A4 아니면 A2 정도의 이미지에서 보통 포스터 작업을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